안녕하십니까. 자국민우선 국민행동입니다. 오늘은 UN 난민기구 한국 대표 한국전 후 큰 성장 한국 난민에 도움 줘야 이런 기사가 떴었습니다. 6월 9일 날 연합뉴스에서 떴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UN 난민기구 UNHCR 이 한국 대표라는 분이 제임스 린치라는 분이 이제 한 1년 정도 되셨나봐요. 우리나라에 온 지가. 지난해 7월 유엔 난민기구 UNHCR 한국 대표부로 부임한 제임스 린치 대표는 약 1년간 지켜본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 등에 비해 뒤늦게 난민 유입을 겪었음에도 대응 방식이나 시민의식은 오히려 더 성숙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답니다. 이 제목이 좀 이상해요.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 한국전 후 큰 성장 한국 난민에 도움 줘야 이렇게 기사 제목만 놓고 봤을 때 한국은 한국전을 겪은 다음에 큰 성장을 겪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했던 난민 국가와 다름없었죠. 그런 다음에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원조를 받아서 한국 자체의 어떤 힘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주변국이 아니죠. 뭐 미국이 가장 중요한 나라일 테고 전 세계 유엔 참전국 또 그런 전 세계 유엔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난민에 도움을 줘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기사 제목을 봤을 때. 그렇다면 이 기사 내용에서 이 제임스 린치라고 하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1년 정도 있어 보면서 그 주위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친절하고 난민에 대해서도 잘해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UNHCR로 들어온 민간 후원액이 전 세계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시민들의 난민 지원도 적극적입니다. 특히 기업이 아닌 개인 후원이 많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전쟁을 겪었기에 난민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고 애정을 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난민을 잘 대주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난민을 혐오하고 그런 나라입니까? 우리가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가 한국전 후 큰 성장을 받은 한국은 난민의 도움을 줘야라는 이 말을 들을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그렇게 크고 강력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뭐 세계 10위권은 된다고 하지만 한국이 전 세계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의 그런 경제 대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2위를 차지하고 그것도 개인 후원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개인 후원이. 그렇다, 개인 후원이 많다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후원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난민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능력 이상의 도움을 이미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나라에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제목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 한국전 후 큰 성장 한국 난민의 도움 줘야 이런 기사 제목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는 한국 이렇게 전 세계 경제 규모나 이것이 2위가 되지도 않는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세계에서 2위에 그리고 그것도 개인이 2위에 해당하는 정도의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오히려 본받아서 다른 나라들이 더 난민을 돕는데 동참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마치 뭐 한국이 난민을 돕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그렇게 큰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난민에 이제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읽히지 않습니까? 제목이 잘못된 거죠. 지금 분위기가 뭐 한국이 뭐 난민을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뭐 인권단체에서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난민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 겁니까?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 전 세계에 막 흩어져 가지고 난민 신청을 해서 도움받은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한국인들 스스로 그 나라를 살리는 나라잖아요. 근데 반면 난민 거부감을 보여주는 여론도 체험하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2018년 6월 제주도에 예멘 출신 난민 신청이 500명이 넘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이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UNHCR로 들어온 민간 후원액이 전 세계 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개인 후원이 많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난민을 반대한다라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 난민을 후원을 하는 UNHCR 등 이렇게 후원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난민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껴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저 역시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전에 아프리카에 있던 그 아이를 그 후원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중단하기도 했고, 지금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도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몇몇 곳은 정말로 이 나라의 그 잘못된 문제를 어떻게든 좀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단체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금액이지만 후원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은 이 난민을 혐오하고 그런 사람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느꼈을 때 이 제주도에 왔던 예멘 난민을 반대했던 사람들, 이분들은 정말 뭐 파렴치한 사람이거나 정도 없는 사람이거나 인정도 없는 사람, 인정머리도 없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난민부터 시작해서 여러 불쌍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후원하면서 TV에서 나와서 그렇게 불쌍한 아이들을 보여주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여러 단체들에게 후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나서서 열심히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후원하면서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인종을 차별하거나 그 인종을 혐오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남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열심히 나서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정말 평상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이 예멘 난민이나 이런 것이 터졌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전혀 관심이 없고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남들을 돕고 후원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나서서 이대로 되면 큰일이구나. 이게 법과 제도와 이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구나. 나라가 위태롭구나. 그래서 그런 잘못된 제도를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절대 그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죠. 네, 이 기사 내용 중에서 이제 조금 이분이 제임스 린치라는 이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난민 지원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에도 어려운 이들이 많은데 머나먼 타국에서 온 난민까지 왜 우리가 챙겨야 하느냐는 의문일 것이다. 그는 한국에 불우한 이들이 지원하는 것과 난민을 돕는 것은 양자택일이 아닌 병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난민 지원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에도 어려운 이들이 많은데 머나먼 타국에서 온 사람을 챙겨야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자국민우선 국민행동에서 난민 지원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금 이어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겁니다. 네, 이분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제임스 린치라는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난민 정책의 최종 목표이자 궁극적인 해결책은 피난국에서의 수용이 아닌 모국으로의 귀환이라며 과거 캄보디아나 콩고 난민들이 모국의 정세가 안정돼 고향을 찾았던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거. 난민 정책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결국은 그들이 그들 나라에 안전하게 돌아가서 그 나라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민 정책의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난민 정책의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처럼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폐허가 돼서
소망이 없는,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없는 그런 나라를 전 세계에서 그들을 지원하고, 한국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입고 집도 없이 그렇게 하면서도 그 나라를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든 그 나라를 살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서로 힘을 모아서 지금 이렇게 전 세계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의 절반이 갈라져서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이 나라를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의 전 세계 난민 정책은 대한민국처럼 그 나라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나라가 스스로 그 국민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민 지원을 반대한다는 게 외국에 있는 난민을 지원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자기 나라를 버리고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난민 신청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비행기 타고 오지 못하는 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숫자가 많지도 않잖아요. 우리나라에 비행기 타고 온 난민들이 우리나라에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들이 5년 동안 돈을 모아서 이제 자기 나라 예멘으로 갔어요. 시리아로 갔어요. 그러면 그 예멘에 남아있던 사람들, 시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폐허가 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나라를 떠나지 않고 거기를 고의적으로 지켰던 사람들, 그리고 또 자기는 떠나고 싶었지만 도저히 능력도 안 돼서 떠날 수도 없어서 그냥 그 나라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겪으면서 있었던 사람들, 또 그 주변국으로 피신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나라에 한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지나서 우리나라에 비행기 타고 왔던 난민들이 그 나라에 돌아갔을 때, 우리나라에 비행기 타고 왔던 난민들은 얼마나 부자로 살 수 있는 겁니까? 그 나라에서는 떵떵거리면서. 우리나라가 6.25를 안 겪어봤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비행기 타고 오는 난민들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도망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비행기 타고 어디 외국에 나갈 수도 없고, 또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까지 있었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도망간 게 아니라, 떠난 게 아니라. 난민이라는 게 정말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난민을 돕는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나라에 비행기 타고 온 난민들은 정말 난민이라고 볼 수 있는가?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졌는데 제일 먼저 비행기 타고 도망가 버린, 그래서 미국에서 살면서 난민 인정을 받으면서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나라를 재건했는데,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미국 돈으로 그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기와집 짓고 대궐 같은 집 짓고 살게 되는, 이게 인권이 맞는 거냐 이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난민을 돕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전 세계 국가 2위를 차지할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얘기지만 여기에 후원했던 분들, 이런 난민에 대해서 후원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 비행기 타고 오는 난민들을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사기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그 난민 충분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난민을 혐오하고 외국인을 혐오하고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권단체들, 그리고 이런 몇몇 그 신문기자들, 언론사들. 이상 자국민 우선 국민행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